책 꺼내시고 우리 오늘 직선의 방정식부터 좀 나가보도록 할게요. 그 빨간색 책 꺼내시고 그거 직선의 방정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페이지는 그 한 6페이지인가? 거기 개념 설명 쓰는 데가 조금 있을 텐데 뭐 거기다 기본적으로 거기다 쓰고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선의 방정식. 사실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을 뭐 처음 배우는 건 아니에요. 이거를 뭐 내가 도형의 방정식을 아예 처음 배운다고 해도 이거 자체를 처음 배우는 거는 아니다라는 걸 여러분이 일단 기억을 좀 해주면 좋겠고, 이 단원 자체는 사실 우리가 중학교 때 1차 함수를 통해서 배웠었다. 일단 그게 기본적인 핵심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일단 얘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 중에서 다루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고, 이 직선이라는 것 자체가 결국에 우리가 배운 걸로 표현해보면, 안녕. 이제 뭐 1차 함수처럼 생각해도 사실은 무방하다라는 걸 일단 여러분이 좀 기억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내용 자체가 그 좌표 평면 안에 어떤 걸 나타내고 있는 건데, 그 좌표 평면에 나타내야 되는 애 중에서 직선으로 표현되는 건 우리가 배운 것 중에 1차 함수밖에 없었고, 그 1차 함수를 어떤 식으로 이제 다룰 거냐에 대한 거를 배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우리 이미 다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일단 뭐를 여러분이 먼저 알아야 되냐면,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랑 그 다음에 이제 1차 함수랑은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에 대한 거를 먼저 좀 기억은 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시험에 완전 나오는 그런 그 문제는 아니야. 이게 뭐 시험에 나오는 그런 뭐 개념은 아니지만 요거에 대한 차이를 여러분이 기본적으로는 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차이가 없는데, 진짜 거의 없는데 약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설명을 조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일반적으로 직선의 방정식, 1차 함수, 이거 우리가 먼저 알고 있는 형태니까 요 1차 함수는 y는 mx 플러스 n,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설명을 하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요게 이제 기울기, 요게 y절편, 요런 식으로 나타내게 되는 걸 1차 함수,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거. 그 다음에 직선의 방정식이라는 건 방정식처럼 표현을 할 거기 때문에 요런 식으로 일단 표현을 우리가 해준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이런 식으로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다. 이렇게 두 가지 형태의 차이점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형태의 차이점은 이건데, 이 형태에서 가장 큰 차이점으로 나타내는 게 뭐냐면,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 여기에 a 대신에 0을 집어넣으면 y는 어떤 상수, 이런 식의 형태를 만들 수가 있어. a 대신에 0을 집어넣으면. 그 다음에 b 대신에 0을 집어넣으면 x는 어떤 숫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또 만들 수가 있다는 얘기. x는 어떤 수, 그러면 이제 y축에 평행한 직선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이 직선의 방정식으로는 내가 모든 형태의 직선이 다 표현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면 돼. 예를 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울기가 양수인 그 직선을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라고 하면 음수인 건 이렇게 내려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만약에 a가 0이면 y는 어쩌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x축이랑 평행한 직선, 요게 이제 a가 0일 때 만들 수 있는 형태고, 그 다음에 b가 0일 때는 x가 어쩌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 y축이랑 평행한 직선까지 내가 만들 수가 있다는 얘기야. 이렇게 요런 네 가지 형태의 모양을 다 만들 수 있는 게 직선의 방정식. 이거 가져가라 나. 그 다음에 근데 이 1차 함수는 뭐를 만들 수가 없냐면, 자 보세요. y 앞에 개수가 없다 보니까 이 y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없어. y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아까 여기서 b가 0일 때 y가 없어지면서
x는 어쩌고라는 이런 걸 내가 만들 수가 있었는데 얘는 y를 없앨 수가 없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는 거, 내려오는 거, x축이랑 평행한 것까지는 만들 수 있지만 y축에 평행한 직선은 만들 수 없어, 얘가. 그래서 그런 어떤 특징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어요. 알겠죠?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이랑 1차 함수는 식은 사실상 얘를 y는으로 바꾸면 얘랑 똑같이 되는데 뭐만 만들 수 없다? x축이랑 평행한 y축이랑 평행한 직선은 만들 수 없다. 그게 이제 1차 함수랑 직선의 방정식의 가장 큰 차이점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자, 봐봐. 이거 빼고 y축이랑 평행한 직선 빼고는 다 1차 함수처럼 생각해도 되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가 1차 함수처럼 개념 설명을 다 하고 문제도 풀 거야. 물론 이런 형태에 대한 풀이 방법도 알려주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다 1차 함수에서 배웠던 걸 그대로 써먹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차 함수에서 이제 중요한 거, 여기 이제 m이랑 n이 있는데 여기서 요 m은 x의 개수잖아, 그치? 이걸 우리가 뭐라고 배웠었냐면 이제 기울기다라는 걸로 배웠어요. 기울기. 그래서 기울기라는 거가 또 굉장히 여러분한테 이제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 이거를 내가 두 점 사이의 거리랑 연관지어서 설명을 해줄 거야. 무슨 얘기냐? 잘 보세요. 기울기라는 걸 구하기 위해서는 뭐가 일단 필요하냐면 어떤 한 직선이 직선이 필요 없죠. 어차피 두 점 가지고 만들 수 있으니까 직선을. 그래서 얘는 두 점이 필요해. 일단 기울기를 구하려면 두 점이 있어야 돼. 그래서 두 점을 요렇게 우리가 정의를 일단 한다라고 보면 x1이랑 x1, y1, x2, y2 이렇게 정의를 한다고 하면 점이 이렇게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얘네를 가지고 내가 직선을 하나 만들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직선을 하나 이렇게 만들어. 이렇게 만들었어. 그러면 이 직선이 이제 기울어진 정도를 우리가 기울기라고 원래 이야기를 하는 건데, 기울어진 정도를 기울기라고 하는 건데, 그 기울어진 정도를 어떻게 판단을 할 거냐면 이 x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보면 여기가 이제 x 증가량이 있단 말이야. 이 점이 이제 뭐 x1, y1이었고 이 점이 이제 x2, y2가 된다라고 하면 x 증가량이 x1에서 x2까지 늘어났으니까 요 x 증가량은 x2분의 x2-x1 이렇게 잡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요 점이랑 요 점이랑 이제 y 증가량 차이를 보면 y1에서 y2까지 늘어난 거기 때문에 증가량 자체는 y2-y1이야. 그럼 여기서 이제 이게 직각을 만들었으니까 기울기라는 거 자체의 정의는 뭐냐면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이다 라고 이렇게 정하는 걸 우리가 기울기라고 합니다.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이다. 그럼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이렇게만 알고 이렇게만 따로 쓰면 연관을 지을 수가 없잖아. 사실 이게 평면좌표부터는 그 모든 단원이 다 연관성이 있다라고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었단 말이야. 내가 지난번에 평면좌표 얘기할 때 평면좌표랑 직선의 방정식에서 배운 걸 원의 방정식에서 써먹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 이게 또 똑같은 맥락이야. 자, 여기서 사실 이 그림 자체가 우리가 두 점 사이 거리 구할 때 많이,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그림을 그렸었단 말이야. 두 점 사이 거리 구할 때. 그때 우리가 뭐를 이용했었냐면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을 했었잖아. 그럼 봐봐. 기울기를 예를 들어서 내가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이거 예를 하나 들어볼게. 예를 들어서 이거 좀 많이 나오는 형태니까 볼게요. 2차 함수가 이렇게 있어. 2차 함수. 이거 우리 2차 함수 할 때도 사실 많이 했던 거야. 여기서 이제 기울기가 1인 거 그냥 간단한 거 한번 해볼게. 기울기가 1인 애가 있어. 그랬을 때 요 만나는 두 점을 P랑 Q라고 하자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이 직선이 지금 기울기가 뭐 직선을 딱히 주진 않았어. 근데 기울기가 1이라고 줬단 말이야. 1이라고 줬어. 그랬을 때 여기서 우리가 이 길이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봤을 때 뭐랑 뭐를 이용한다라고 했냐면 내가 P나 Q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2차 함수랑 직선이 만난다라고 하면 요 교점의 X좌표를 알파랑 베타라고 하고 매번 거의 문제를 푼단 말이지.
그랬을 때 기울기가 1이다라는 걸 어떻게 이용한다라고 했냐면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서 직각삼각형을 만들면 여기 x 차이가 베타에서 알파까지니까 요 길이가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된다라고 이야기했었죠. 그럼 얘가 베타 마이너스 알파면 요 두 점 사이의 기울기가 1이다라는 걸 이용해서 x 증가량이랑 y 증가량이 같으니까 여기도 사실 길이로 따지면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될 거고. 근데 이러면 1대 1대 루트 2니까 여기는 루트 2 베타 마이너스 알파다라고 해서 우리가 두근의 차 이용해서 이렇게 길이 구한다라고 했던 거를 잘 기억해 주면 돼요. 그럼 이게 기울기가 1일 때는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기울기가 2가 되면 1대 2대 루트 5니까 여기에 루트 5 베타 마이너스 알파 이런 식으로 바꿔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좀 달라지겠지. 기울기가 어떻게 정해지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기울기라는 거는 사실 뭐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이것만 쓰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문제 풀 때 길이 같은 걸 구할 때 활용한다라는 측면에서 조금 유용하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정도는 우리가 좀 기억을 해주면 좋겠다라는 게 네, 기울기 정의가 되겠어요. 기울기. 그래서 항상 얘기하지만 이 도형의 방정식에서 제일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피타고라스 정리란 말이야. 그래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하려면 직각삼각형을 무조건 만들어야 돼. 알겠죠? 그래서 직각삼각형을 만들어 놓고 만들고 시작하는 문제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직각삼각형은 꼭 어떻게 해서든 만들어 보자. 이게 일단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직선의 방정식을 작성하는 요령에 대해서 직선의 방정식을 작성을 한번 해보겠다. 그러니까 직선의 방정식을 작성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4가지가 있어요. 4가지. 그러면 자, 여러분 여기서 이걸 또 주의를 잘 해줘야 되는데 자, 내가 지금 상황을 4개를 알려줄 거야. 4개를 알려줄 건데 그 4개에 대한 상황을 주는 경우는 거의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미지수 설정을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 미지수를 설정해서 이 조건들을 만족시킨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는 거야. 이게 좀 무슨 얘기인지 한번 설명해 볼게요. 첫 번째, 우리가 기본적으로 1차함수 이 식을 만드는 거에 초점을 맞춘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 그러면 첫 번째는 내가 그러니까 항상 직선을 구하기 위해서는 어떤 2개가 필요한 거야. 2개가. 근데 그 2개가 조금씩 달라진다라는 차이만 있는 거고 1차 함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기울기랑 y절편만 알면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첫 번째는 기울기랑 y절편을 알면 내가 직선의 방정식을 쓸 수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럼 이럴 땐 우리가 어떻게 쓴다라고 지금 배우고 있냐면 이거는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했던 거예요. y는 mx 플러스 n이다 라고 정의를 한다. 그죠? 요렇게 알면 이렇게 정의를 하는 거야. 그래서 요거는 뭐 기본적인 거니까 일단 그냥 따로 설명하지 않고 넘어갈게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 기울기라는 건 그 직선의 방정식에서 항상 x의 개수로 표현이 된다라는 게 좀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이 x의 개수가 기울기다라는 걸 알았을 때 뭔가 구하기가 편한 것들이 있거든. 그래서 그걸 좀 기억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막상 문제에서 보면 약간 와닿지 않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거 이따 설명하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자 봐봐. 기울기랑 y절편인데 y절편이라는 것 자체가 따지고 보면 한 점이란 말이야. 그렇죠? 이 직선 위에 한 점 중에 하나가 y절편이란 얘기야. 그러면 이 y절편 말고 기울기는 아는데 내가 y절편 대신에 어떤 한 점을 안다라고 생각을 해보자. 이렇게 기울기랑 한 점.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식을 쓰는 요령을 한번 볼게요.
기울기라는 거 자체가 x의 개수라고 했잖아. x의 개수. 그럼 x의 개수니까 y는 쓴 다음에 x의 개수에는 무조건 m이 있어야 돼. 일단 이것까진 그냥 작성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여기서 이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 거냐면 이 한 점도 직선 위의 점이니까 이 한 점을 이 식에다 집어넣었을 때 식이 성립을 해야 되잖아. 그래서 그걸 만들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자, x 대신에 x1을 집어넣었을 때 얘를 0을 만들기 위해서 x1을 뺀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럼 봐봐. 여기다가 x1을 집어넣었을 때 우변이 0이 된 거야. 그럼 우변이 0이 됐으니까 좌변도 0만 만들면 되잖아. 그래서 y 대신에 y1 집어넣었을 때 0을 만들려면 y1을 빼주면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이게 또 직선을 만드는 방법인데 얘를 사실상 우리가 제일 많이 쓴다. 자, 왜 얘를 어떻게 많이 쓰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볼게. 얘를 어떻게 많이 쓰냐면 문제에서는 대부분 어떤 한 점을 제일 많이 줘. 그러니까 어차피 좌표 평면에 널려 있는 게 점이기 때문에 한 점을 제일 많이 준다고. 그럼 내가 뭔가 문제를 풀기 위해서 미지수를 잡아야 되는데 얘를 미지수로 잡고 푸는 경우가 제일 많아. 그러니까 한 점이 있어. 기울기만 몰라. 그러면 직선을 이런 식으로 작성해서 얘를 가지고 판별식을 쓰든지 접한다든지 아니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얼마다라는지 이제 그런 걸 좀 활용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얘를 미지수로 놓고 얘는 이미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씩 쓰고 문제 푸는 게 제일 많다. 그거 잘 기억을 해주면 되겠고. 세 번째. 자, 이번엔 한 점은 이미 알고 있잖아. 근데 기울기라는 걸 알려면 두 점이 필요하다라고 했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두 점을 알 때도 두 점만 알아도 사실은 내가 직선의 방정식을 쓸 수가 있다는 얘기. 그럼 여기서 이제 아까처럼 똑같이 써볼게. 한 점을 x1, y1으로 잡으면 기본 구조는 똑같잖아. 그럼 나 이 기울기만 표현을 해주면 되는데 기울기를 표현할 때 저렇게 표현한다라고 배웠으니까 x2 x1분의 y2 y1을 기울기 대신에 적고 그 다음에 아까 한 점 알 때 이렇게 적는다고 했으니까 그냥 이런 식으로 적어주기만 하면 돼요. 근데 얘는 공식을 외울 게 아니라 얘는 방법을 외우면 돼. 방법을. 알겠죠? 이건 방법을 외우는 거야. 왜냐면 얘랑 얘를 제일 많이 쓰는데 2번이랑 3번을 제일 많이 쓰는데 우리가 요 두 개 중엔 얘를 일단 무조건 많이 쓰는 거야. 얘를 무조건 많이 써. 문제에서 풀 때는. 근데 어떤 직선, 두 점을 알 때 직선을 구해야 될 일이 있으면 그냥 이런 식으로 구한다라는 것만 기억하면 돼. 기울기랑 한 점 아는 걸로 구해주면 된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마지막. 사실 우리가 요 1번, 2번, 3번은 중학교 때 배웠던 거야. 이미 다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야. 너네가. 중학교 때 배웠던 거고 얘 4번만 우리가 새로 약간 색다르게 배운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두 점 중에서 특이한 게 X절편이랑 Y절편이 있어요. 그래서 요렇게 두 개 알 때는 식이 조금 특이한 형태로 좀 적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특이하게 적을 수 있냐 보면 자, 우리가 X절편이라는 건 A, 0이잖아. A, 0을 집어넣었을 때 식이 성립하고 Y절편이라는 건 0, B니까 0, B를 넣었을 때도 식이 성립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형태가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A분의 X 플러스 B분의 Y는 그냥 1이다 이렇게 적을 수가 있어요. 이거 증명하는 게 중요한 건 아니라서 그냥 이렇게만 적을게요. 왜 그러냐? X절편이 A면 A, 0을 집어넣었을 때 A 집어넣고 0 집어넣으면 1 더하기 0 되면서 1 되는 거 맞지? 그 다음에 Y절편이 B면 0, B인데 0, B를 집어넣으면 0이고 1 되니까 1 되는 거 맞지? 그래서 그냥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왜 이걸 알려주냐면 사실 얘로 구하든 다 구할 수 있어. 얘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걸 왜 알려주냐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 문제들이 있어. 이 형태로. 그러면 이 형태로 나오는 문제는 X 밑에 있는 분모가 X절편, Y 밑에 있는 이 B가 Y절편이다 생각하고 그냥 직선 그어주고 정리해주면 되는 얘기. 그래서 일단 얘가 있다. 이런 것까지 있다. 근데 사실상 중요한 건 뭐다? 여러분이 이것만 씁니다. 거의 이것만 써.
사실상 얘 빼고는 이거 조금, 이거 조금. 얘는 뭐 이미 여러분 다 알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정리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잡고 네 번째 아주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되겠어요. 이것도 얘는 이제 뭐냐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요거입니다. 얘는 이 식을 모르면 풀 수가 없어. 그러니까 풀 수 없는 건 아니야. 풀 수 없는 건 아닌데 이렇게 이거에 대한 그 풀이 방법을 써야지만 문제를 깔끔하게 풀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여러분 사실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난다라고 하면 이 교점을 못 구하는 친구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직선이 이렇게 두 개가 지나간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얘는 예를 들어서 그냥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다라고 내가 생각할 수가 있고 이쪽 친구는 a'x 플러스 b'y 플러스 c'은 0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 교점을 구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냥 이거랑 이거 알고 있으니까 연립해가지고 교점을 구할 수 있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교점을 구하면 막 13분의 10, 뭐 13분의 뭐 마이너스 5 막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숫자가 너무 지저분하다는 얘기야. 정수로 안 나와. 그래서 이건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해결을 할 거냐 잘 보세요. 여기 두 직선의 교점이 이게 하나가 있단 말이야. 한 점이 있어. 한 점밖에 안 생기겠지? 그러면 이 한 점을 지나는 직선은 사실 되게 많단 말이야. 이거 되게 많아요. 뭐 예를 들면 요런 애들도 있고 뭐 이렇게도 그을 수 있고 이렇게도 긋고 뭐 이렇게도 긋고 뭐 되게 많이 그을 수가 있어. 그러면 이 녹색으로 표현된 이 친구들을 내가 다 어떻게 표현을 할 거냐는 거야. 한 식으로. 그죠? 그러면 자, 요 한 점을 지난다라는 게 이제 포인트인데 자, 우리가 전에 우리가 중간고사 범위에서 뭐를 배웠었냐면 K에 대한 항등식의 성질을 배운 적이 있어. 이게 만약에 이 식이 K 값에 관계없이 무조건 성립한다라고 하면 뭐랑 뭐가 0이 되면 되냐면 A랑 B가 0이 되면 K 값에 관계없이 이 식이 성립한다라는 거야. 그쵸? 그럼 잘 보세요. 여기 보면 얘도 0이 있지. 얘도 0이야. 얘도 0이지. 그래서 이거를 A 대신에 얘를 집어넣고 B 대신에 얘를 집어넣으면 식이 어떤 게 만들어지냐면 AX 플러스 BY 플러스 C 하고 K 쓴 다음에 K는 사실 여기 앞에 붙여도 되고 이 뒤에 붙여도 돼. 그건 상관없어. 요런 내가 식을 하나 만들 수가 있는데 잘 보세요. 이게 K 값에 관계없이 성립하는 식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럼 이제 뭐가 되는 거냐면 K 값에 관계없으니까 얘도 0을 만들고 얘도 0을 만들어. 그죠? K 값에 관계없으니까 얘도 0이고 얘도 0일 거 아니야. 그럼 얘랑 얘를 연립하면 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교점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는 거지. 그죠? 그럼 교점이 하나 정해졌어. 그러면 이 K 값이 결정이 되면 여기 있는 어떤 직선을 내가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 예를 들어서 여기 위에 무슨 얘의 교점을 지나면서 뭐 여기 있는 점을 지난다고 하면 X랑 Y 대신에 이 점의 좌표를 집어넣으면 K 값이 하나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은 이런 직선이 그어지겠구나라는 걸 우리가 특정 지을 수 있다는 얘기야. 근데 이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이렇게 녹색으로 내가 수많은 걸 표현을 할 수가 있을 텐데 그 수많은 이 직선은 이 식 하나로 정리가 된다는 얘기야. 왜냐면 K가 바뀌면 이렇게 약간 기울기 같은 게 조금씩 바뀔 거란 말이야. 그래서 K 값이 달라지면 이제 약간 다른 그 직선을 표현할 수가 있는데 그거는 무조건 얘랑 얘의 교점을 지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요. 근데 뭐는 하나 만들 수 없냐면 여기서 이제 이건 약간 엑스트라 설명이긴 한데 단 뭐는 만들 수 없냐면
요 KDS는 이 직선은 만들 수 없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왜냐면 K가 0이면 얘를 그냥 만들 수가 있거든. 근데 얘는 못 만들어. 여러분 이거 나중에 집에 가서 뭐 해봐도 상관없는데 이거를 만들 수가 없어. 그래서 단 뭐는 표현이 불가능하냐면 이 K 뒤에 있는 K 뒤에 직선은 표현 불가 이렇게만 적어 놓을게요. 이렇게만 표현하겠습니다. 얘만 절대 만들 수가 없고 나머지는 다 만들 수 있다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이 엄청 많은데 이 K 뒤에 쓴 얘만 만들 수 없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K를 여기다 썼으면 얘를 표현이 불가능하다라고 보면 돼요. 뭐 이게 엄청 중요한 건 아닌데 가끔 이렇게 기역, 니은, 디귿 이런 문제에서 요런 식으로 식을 주고 뭐 보기 중에 하나가 뭐 어떤 거는 만들 수 없다 막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있거든. 그래서 그런 것만 좀 주의해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이게 왜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런 유형이 원의 방정식 가면 또 나와.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걸 정리를 잘 해놔야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거의 다 왔어요. 이번에는 두 직선의 위치 관계. 자, 두 직선의 위치 관계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네 가지밖에 없습니다. 네 가지밖에 없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한 점에서 제일 많이 만나. 그러니까 어떤 두 직선을 내가 막 그리면 그 직선에 제일 많이 만나는 형태는 한 점에서 만나는 게 제일 많아. 두 직선이. 그 다음에 좀 특이한 친구들이 뭐가 있냐면 한 점, 뭐부터 할까? 일치부터 할까? 일치, 이제 평행, 이렇게 수직, 요렇게까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크게 보면 네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래프 상의 표현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 한 점은 진짜 말 그대로 그냥 한 점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치하는 건 말 그대로 일치한다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냥 하나 안에 두 직선이 다 그려진 거예요. 그래서 표현을 좀 굳이 나눠서 해보면 얘를 L1이라고 잡으면 얘가 이제 L2가 되는 거고 여기는 L1이랑 L2가 동시에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평행한 거는 말 그대로 이렇게 평행하다, 만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평행의 다른 말이 이제 뭐냐면 만나지 않는다. 그래서 요거는 조금 만나지 않는다가 사실 평행하다 요 말이랑 똑같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수직. 근데 진짜 말 그대로 그냥 수직으로 만나는 요거를 이제 우리가 수직하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크게 보면 네 가지 관계가 있습니다. 그럼 요 네 가지 관계를 내가 직선의 방정식의 표현 방법이랑 1차함수의 표현 방법 두 가지 형태로 다 설명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한번 좀 보도록 할 건데 첫 번째 두 직선이 예를 들어서 ax 플러스 by 플러스 1차함수를 먼저 쓰자. 여러분 1차함수가 좀 익숙하니까. 그래서 1차함수 y는 mx 플러스 n이라는 거 하나 y는 m 프라임 x 플러스 m 프라임 이렇게 두 직선이라고 생각을 할게요. 그 다음에 이쪽 직선의 방정식은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그 다음에 a 프라임 x 플러스 b 프라임 y 플러스 c 프라임은 0 이렇게 두 가지로 적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한 점에서 만난다라는 건 뭐만 다르면 되는 거냐면 자 봐봐 이 L1이랑 L2가 기울어진 정도만 다르면 무조건 한 점에서 만나는 거야. 그래서 얘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표현을 하냐 M과 M'이 다르기만 하면 돼요. 근데 여기서 Y절편은 중요하지 않은 게 이 점이 Y절편일 수도 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Y절편은 같아도 되고 달라도 되기 때문에 기울기만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자 여기서 이제 보자.
얘는 사실 구하는 게 별로 어렵지 않아. 근데 얘가 문제인데, 여기서 기울기 역할을 하고 있는 게 x 계수랑 y 계수가 기울기랑 관련이 있잖아. 그럼 얘네 둘이 다르다라고만 생각하면 되겠는데, 그게 이게 방정식이니까 어떤 특징이 있냐면, 여기서 어떤 적당한 숫자를 곱했을 때 이렇게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그런 거를 막으면 되기 때문에 얘는 이제 어떻게 표현하는 거냐면, 얘랑 얘, x 계수랑 y 계수의 비율이 달라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돼. 이게 숫자가 같다 다르다 개념이 아니라 일정한 수를 곱했을 때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비율이 다르다라는 개념으로 가야 돼서 a 프라임분의 a의 비율, 그러니까 x 계수의 비율이랑 y 계수의 비율이 달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요. 요게 한 점에서 만날 때. 자, 그럼 이제 일치할 때 한번 볼게요. 일치할 때. 일치는 그냥 말 그대로 모든 식이 다 똑같아지면 되는 거야.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기울기도 같고 y 절편도 같아야지만 일치하는 식이 만들어지는데, 이 직선의 방정식으로 표현되는 친구는 일정한 실수배를 했을 때 같아지는 형태가 만들어질 수 있다 그랬잖아. 그렇다는 건 비율이 같아져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얘를 이제 이렇게 적죠. 우리가 A'분의 A는 B'분의 B가 상수항까지 같아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일치할 때, 두 직선이 일치할 때의 조건이다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평행하다. 평행하다라는 건 이 일치하는 조건에서 y 절편만 달라지면 이제 평행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기울기가 같다는 거니까. 그래서 얘는 기울기가 같은데 y 절편만 다르면 된다. 요게 이제 평행할 조건이에요. 그럼 여기서 볼 때는 이제 뭐만 달라지면 되는 거냐? 기울기랑 관련된 친구가 a랑 b라고 했으니까 x의 개수랑 y의 개수의 비율은 같아야 돼. 기울기가 같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y절편 역할하고 있는 게 상수항이기 때문에 상수항의 비율만 다르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어요. 요게 이제 평행할 조건이 되는 거고, 마지막 수직. 이게 사실상 수상에서 배우는 것 중에서는 제일 하이라이트가 됩니다. 왜냐면 이게 문제에 엄청 많이 나와. 수직. 그 다음에 뭐 2등분 이런 얘기가 제일 많이 나오잖아. 그래서 수직이다라는 걸 알 때 우리가 문제를 잘 풀 수가 있는데, 일단 수직이다라는 건 그냥 결론만 먼저 이야기할게. 수직이다라는 건 두 직선의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만 만들 수 있으면 된다. 요 결론만 일단 가져갈게요. 수직이다라는 건 두 직선의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정리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따로 증명은 하지 않을게요. 뭐 증명이 엄청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결론만 잘 기억하면 돼.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보자. 얘는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잖아. 그러면 여기서 기울기를 만들면 마이너스 a분의 b, 마이너스 a 프라임분의 b 프라임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야.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 식에다 넣고 정리를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a 프라임, x 개수끼리 곱하고 y 개수끼리 곱했을 때 뭐가 나온다? 0이 나온다. 요게 이제 수직할 조건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런 식으로 나오면 그냥 이렇게 정리된다라고 보면 돼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두 개를 좀 외워주면 좋겠고, 그래서 결국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기울기가 어떻게 정리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고, 기울기를 우리가 진짜 잘 활용을 해야 돼. 특히 직방 같은 경우에는 기울기 활용을 못하면 문제 풀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기울기 활용을 잘 하자. 이게 일단 포인트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 요거 좀 지울게요. 마지막, 이제 우리가 2차 방정식을 배울 때 근해 공식이라는 걸 배우고 지금까지 외우고 잘 살고 있잖아. 이게 이제부터 여러분이 배우는 교육 과정에서
또 다른 근해 공식 같은 게 하나가 나옵니다. 그게 이제 바로 뭐냐면 몇 번이니? 6번이니? 두 직선 사이의 거리가 아니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여러분한테. 그래서 이거 사실 중간고사 끝나면 애들이 다 까먹거든? 아니, 기말고사 끝나면? 근데 이거를 평생 가져가야 돼. 이게 계속 나와. 그러니까 여러분 뭐 수하에도 나오고, 수원가도 나오고, 수투가도 나오고, 확통은 활용할 때 가끔 나오긴 하는데, 미적분은 뭐 계속 나오고. 어쨌든 이게 좀 중요한데, 얘도 증명이 중요한 건 아니야. 그냥 이런 개념이다라는 게 중요한 건데, 어떤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요게 이제 x1, y1이 있고요. 직선이 이렇게 지나가게 되는데, 얘를 내가 뭐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 쓸 때 중요한 게 이런 형태로 만들어 놓고 써야 돼.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가 제일 많은데 여기서 y 넘겨가지고 저렇게 만들어 놓고 문제 푸는 게 중요하다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자 여기서 이제 볼게. 내가 구하는 건 뭐냐면 이 점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인데 그 거리는 이 점에서 이 직선까지의 최단 거리를 의미하는 거야. 우리가 어떤 거리를 구해야 된다 그러면 다 최단 거리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최단 거리는 어떻게 구할 거냐? 여기서 이렇게 수직을 딱 만들어줘야 돼. 그래서 이 파란색의 거리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얘는 이제 공식으로 이제 우리가 외우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얘는 D라고 적을 건데 D는 루트 자 여기 보면 X 개수가 A고 Y 개수가 B인데 얘를 각각 제곱한다. 그 다음에 더해서 루트를 씌우고 이걸 분모로 보내면 분모로 보내고 그 다음에 요 직선에다가 요 점에 X 좌표랑 Y 좌표를 여기다 딱 쓰면 되죠. 이렇게. 그러니까 X 대신에 X 좌표 집어넣고 Y 대신에 Y 좌표 집어넣은 다음에 여기다 상수항까지 딱 쓰면 요게 이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 또 요게 이제 이거를 이제 여러분이 계속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 이걸 기억을 못하면 뭐 사실상 풀 수 있는 문제가 없다. 그 정도까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공식을 좀 기억해 놓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좀 뭐냐면 이제 평행한 두 직선 사이에 거리 구하는 것까지 이제 공식화해서 그냥 외우겠습니다. 이거는 많이 나오는 거라서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앞으로 줄여서 얘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다라고 해서 그냥 점직거라고 부를 거고 얘는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라서 그냥 직선이랑 직선 사이의 거리니까 직직거라고 그냥 부를게요. 알겠죠? 점직거랑 직직거로 그냥 외울게요. 그럼 얘는 이제 얘를 왜 공식을 외우냐면 이걸 외우면 진짜 편하기 때문에 외우는 거야. 이거 왜 외우는지 한번 볼게요. 이렇게 있어. 평행한 두 직선, 이게 얘랑 얘랑 평행이니까 이 두 직선 사이의 거리는 뭐랑 똑같냐면 여기서 여기 한 점에다가 수선의 발 이렇게 내리면 여기도 수직, 여기도 수직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럼 이 거리를 구하는 거랑 사실은 똑같다라는 거야. 그럼 이 거리를 이제 어떤 식으로 구한다라는 거냐면 잘 보세요. 여기 이 직선의 방정식을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 밑에 거를 내가 평행하니까 ax 플러스 by까지는 그대로 적어도 돼. 기울기는 똑같으니까. 그럼 뭐만 다른 거냐면 상수항 형태만 달라져. 이렇게. 그럼 이제 내가 뭐를 해볼 수가 있냐면 자 우리가 요 거리를 구한다는 건 요 직선 위에 한 점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 구하는 거랑 똑같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 점을 내가 x1, y1이라고 놓을게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자,
일단 이 점과 이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은 내가 알고 있어. 그래서 공식을 한번 적어보면 D는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분의 절대값 여기 X 대신에 X1, Y 대신에 Y1 집어넣으면 된다 그랬으니까 요렇게 집어넣습니다. 요렇게까지 집어넣었어. 근데 여기 잘 봐봐. 이 점이라는 건 이 직선 위의 점이니까 여기에 X 대신에 X1, 여기 Y 대신에 Y1을 집어넣으면 식이 성립한다는 얘기야. 그렇다는 건 내가 AX1 플러스 BY1 플러스 C가 0이다라는 것까지 알 수가 있다는 얘기야. 식 자체를. 그러면 AX1 플러스 BY1이 여기에도 있는데 이 값을 내가 뭐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마이너스 C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 여기서 이거 C1로 넘기면 되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냐면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 D라고 보면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분의 절대값 여기서 사실 상수항을 뭘 먼저 써도 사실 상관이 없잖아. 여기 위에 점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라고 했어도 상관없잖아. 그래서 어떻게 외우면 되냐면 상수항의 차의 절대값 이렇게 외워주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알면 엄청 편해. 이거 이따가 뒤에 문제 나오거든. 그래서 그 문제 나오면서 나올 때 한번 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내가 그렇게 설명한 거. 이게 지금 설명할 때 유형별로 설명한 게 아니라 그냥 필요한 것만 설명한 거야. 그러면 이걸 유형별로 설명을 하면 사실 설명할 게 너무 많거든. 근데 여러분이 그걸 기억을 해야 돼. 내가 지금 칠판에 공식을 아까 그 기울기부터 하면 기울기 요거 4개, 요거 5개, 요거 전체로 그냥 6개라고 볼게. 6개, 7개, 8개를 내가 잘 조합하면 문제를 다 그러니까 문제를 다 풀 수가 있는 거야. 막 유형을 다 외워서 풀 생각을 하면 말이 안 돼. 왜냐면 도방은 유형이 너무 많아. 이거를 막 사실 2차 함수 때도 마찬가지야. 우리 2차 방정식이랑 2차 함수 풀 때도 거의 모르겠어. 여러분은 어떻게 느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상 이것만 잘 기억해도 문제 풀 수 있는 게 많단 말이야. 그냥 그런 식으로 계속 문제를 풀어 나간다라고 생각을 해줘야 돼. 왜냐면 너네가 나처럼 수학 문제만 푸는 게 아니잖아. 여러분 다른 과목도 해야 되고 할 게 많잖아. 그래서 이 수학만 매달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걸 연습을 계속 해줘야 된다는 얘기야. 알겠죠? 좀 어렵겠지만 그런 식으로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고 우리 한 5분 정도만 쉬었다가 9시 50분부터 다시 이제 문제 푸는 거 한번 볼게요. 이거를 이제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한 설명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